지금 현재 가격인 갭이라고 봤을 때 이게 1억짜리 물건이고 이런 물건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에 나와 있다. 단기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정말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회장입니다. 오늘은 차액 1억 버는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봐주시는 분들이 여러가지 좋은 피드백들을 메일로 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앞으로 좋은 영상 잘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많은 피드백을 주시고 계셔서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2020년 단기로 부동산을 샀다가 팔았을 때 생기는 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단기로 샀다 팔았다 했을 때 차액이 생기는데 단기 매도 차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으로 10% 정도 싸게 사서 10%의 이윤을 남기고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3억짜리를 샀다가 팔면 3천만 원이 남죠. 세 전으로만 오늘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 단기매매 사업자, 일반, 개인, 단기매매 사업자, 법인 사업자 이렇게 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게 좋은지는 나중에 세금 관련한 부분에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 말고도 어떻게 하면 좀 절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단기 매도 차익을 어떤 방식으로 낼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효율이 좋은지, 그런 연구들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3억짜리를 샀어요. 근데 10%의 차익을 남기면 3천만 원이죠. 그럼 매도 차익 3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3억이라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매로 단기매매 수익을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 금매를 일반 부동산에서 사왔어요. 이걸 과연 뻔하잖아요. 그 근처 부동산들에 내놓고 이 단기로 싸게 금매로 산 거를 누구나 다 아는데 이걸 비싸게 누군가한테 팔아줄 부동산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경매로 매입하는 집은 그러면 왜 싸게 샀어가 경매라는 걸로 샀기 때문에 싸다는 이유를 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단기 10%의 세율을 보고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매로 샀다가 팔았다 한다. 그래서 단기 세율 양도세 내고, 단기 세율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자도 내고, 개인 기본공제라 그래서 1인당 1년에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사업자로 해서 사업자 절세를 할 거고, 나는 주택들을 많이 샀다 팔았다 한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얘기를 해서 시세, 아니면 시세보다 조금 싸게 해서 팔 수 있는 거죠. 우리가 3억짜리를 2억 7천에 샀어요. 그러면 3천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2억 9,500 정도의 매도를 한다 보면 2,500의 차익이 생기는데, 10%가 처음 경매를 접하시거나 부동산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로 접근을 하실 텐데, 아파트가 보통 시세의 10% 정도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무난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띄웠듯이 1억을 벌게 한다더니 무슨 3천만 원 버는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3천을 벌려면 2억 7천이 있어서 네가 3억짜리 물건을 2억 7천 주고 사와서 3억에 팔겠다는 소린데, 그럼 내가 2억 7천이 어디 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드린 부동산 브로커 명단 이 영상처럼 이 부동산 중개 실장님들에게 연결을 한 은행에서 경락 자금 대출이라는 걸 받아요. 보통 80% 정도가 나옵니다. 서울이나 조정지역 이런 걸 제외하고 그 외 지역에서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한 레버리지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그 외 지역을 선택해서 경매로 사는 거죠. 예를 들어 인천이 있을 수도 있고 경기도 의정부가 있을 수도 있겠죠. 본인이 사는 지역이나 잘 아는 지역, 아니면 시세가 괜찮은 지역, 그 다음에 시세가 잘 빠지지 않는 지역을 선택하셔서 그런 지역에서 경매 물건을 매도 차익을 내시면 되는 거죠. 하나의 또 팁을 드리자면,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업자의 세율이 있는데, 매매 사업자 세율 같은 경우에는 일반보다 저렴하죠. 그래서 제약을 뒀어요. 너네 매매 사업자들 85제곱미터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죠. 부가세는 3억짜리를 샀는데 그 부가세를 누군가에게 팔 때 3억 3천을 받아서 나라에 부가세를 내라는 거. 부가세를 내면 우리는 2억 7천에 사서 3억에 팔았는데 3억 3천을 받아서 3천만 원을 나라에 내야 되면 안 맞다고 보여져요. 부가세는 말 그대로 과세 사항인데, 매매되는 금액에 부가세가 붙은 거는 너무 큰 거죠. 2억 7천에 사서 3억에 팔고 3억에 팔았는데 부가세 3천이 붙어 있는 거는 너무 큰 금액이다. 매매 사업자는 부가세를 낼 거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마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85제곱미터 이하인 조정지역 밖에 있는 물건을 매도 차익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런 걸 떠나서 하나 물건을 가져왔어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진행 중인 물건을 가져왔고, 예상 낙찰가를 제가 원하는 수익 1억이라는 목표치에 맞추고, 현재 실거래가가 이렇고요. 실거래가 기준 호가는 더 높아요. 아마 감정가인
이 금액에 낙찰이 근처에 되거나 조금 더 비싸게 되겠죠. 이 금액보다 호가가 더 올라가니 우리는 호가 기준에서 조금 빠진 금액으로 매도가를 보고 지금 현재 가격인 갭이라고 봤을 때 이게 1억짜리 물건이고 이런 물건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에 나와 있다. 단기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정말 많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경기도 기준으로 아파트, 인천 기준으로 아파트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과연 우리는 10%의 이득을 낼 수 있냐, 이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낙찰받는 물건이 10%의 이득을 낼 수 있냐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면 너무 적다. 그러면 내가 10억짜리를 낙찰받아서 1억을 이득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썸네일에 올린 것처럼 1억을 벌려면 10억짜리를 하려면 80% 대출 나와도 내 돈이 2억 있어야 되는데 내가 2억이 있는 상태에서 1억을 버는 거는 사실은 별로다. 왜냐면 이 1억에도 세금이 되게 많이 붙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취등록세랑 내야 되는 기타 세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건 좀 의미가 없어요. 저는 처음 포인트를 10%로 갔어요. 처음 경매를 시작했을 때. 이 10%의 경매가 어느 정도 진행을 몇 건을 해보니까 결국은 내가 이 10% 말고 더 많은 퍼센트지 15% 20%를 낼 수 있는 물건을 어떻게 찾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제가 진행했던 물건 중에 하나는 20%의 수익을 냈어요. 5억짜리를 사서 6억에 파는 거예요. 5억짜리는 대출이 80%, 85%인가 정도 나왔는데 80%가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80%가 나오면 5억짜리 기준으로 내 돈이 1억이 묶이죠. 이걸 잘 팔아서 3개월 후에는 1억이 매도 차익으로 생기는 거예요. 5억짜리를 샀다가 6억에 팔았는데 내 돈은 1억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는 아무 아파트나 다 되냐? 그래서 보통 서울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면 서울 아파트는 10%, 15% 사이 정도의 매도 차익을 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 항상 낙찰되고 대충 매매되는 거를 봐왔을 때 그렇고, 제가 선택한 거는 조정지역 밖에 있는 아파트를 평수를 큰 걸 매도 차익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아까 말했던 매매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85제곱미터 이하의 평수들은 85제곱미터가 여기면 이 밑에 있는 평수들은 매매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입찰을 하는 물건이라고 보면 돼요. 매매 사업자들은 작은 평수를 하루에도 막 한 법원에 가서 5개씩 입찰하고 단기 매매 세율을 자기들의 수익 구조 10%면 10%, 15%면 15%를 그냥 적어서 내는 거예요. 그럼 낙찰되면 그냥 10%, 15%를 먹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매매 사업자. 그럼 매매 사업자가 못하는 물건은 뭐죠? 85제곱미터 이상인 물건. 그러니까 평수가 넓은 것들은 매매 사업자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와 경쟁을 덜하기 위해서 큰 평형을 선택하는 거죠. 큰 평형에서 나오는 매도 차익은 얼마냐? 제가 봤을 땐 15% 이상 물건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10%에 목매달아서 3억짜리만 계속 보고 다닐 게 아니라 큰 평형에 매매 사업자가 못 들어오는 물건들을 입찰하는 거예요. 큰 평형 물건들은 경쟁자가 적어요. 이유는 매매 사업자 때문만은 아니라 사람들이 큰 평형이 잘 안 팔린다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함에 대한 리스크를 이용해서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평짜리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고 봅시다. 100평짜리 아파트를 과연 몇 명이나 입찰을 할 수 있을까요?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 전세를 놓고 가져갈 사람이. 그래도 100평은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100평짜리도 많지 않아요. 펜트하우스 이런 데인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이용해서 더 싸게 사는 거예요. 100평짜리는 30% 이렇게 싸게 낙찰이 되기도 해요. 대신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단기로 파는 사람은 진짜 거의 못 받고 많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큰 평형에 적당히 큰 평형,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 만한 큰 평형 40평, 50평 이 정도를 입찰하셔서 20% 정도의 수익을 내시면 충분히 5억짜리를 6억 정도에 팔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매각된 제 물건을 소개할까, 현재 최근에 낙찰됐던 매각 사례를 띄울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영상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봐서 그 매각한 사람이 보게 되면 자기는 잘 매매 세액을 떨구고 끝난 물건인데 괜히 제가 다시 이걸 공론화해서 누군가 이걸 보는 게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건은 띄우지 않고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차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를 보시면 된다. 그러면 이게 과연 아파트만 가능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3억짜리를 사서 차익을 5천을 남겼어요. 20%가 좀 안 되죠. 이 물건은 상가였고 3억짜리를 2억 5천에 사서 5천의 갭을 얻었어요. 그러면 상가는 어떻게 되냐면 수익률로 계산이 돼서 매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보증금 1000에 월세 50만원짜리 상가를 낙찰을 받았다고 치면 이걸 과연 수익률 5%로 기준해서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수익률 5%라는 기준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월세 곱하기 12
나누기 더하기 보증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가능한 프로 수익률의 매도가 되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낙찰을 이거보다 싸게 받으셔서 이 정도 금액에 파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계산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상가를 5천만 원도 벌고 3천만 원도 벌고 1억도 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상가는 좀 수익률만 보시는 게 아니라 상권의 변화도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홍대 입구역 앞에 월세가 계속 올라가면서 뒤에 연희동, 연남동 이렇게 계속 뒤로 상권이 빠지죠. 그러면서 메인 상권들이 공실이 생기게 되고, 상권이 뒤로 후퇴함에 따라서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상가 주인들은 월세를 계속 올려봤다가 매각을 하지 못하고 공실이 나고, 나중에 차차 상가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퍼센트로 봐서 우리가 1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큰 평형으로 가자, 작은 평수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작더라도 회전이 빠른 싼 물건으로 가서 실제로 매매 사업자를 내서 몇 건을 매각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매매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는 매매 사업자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매매 사업자를 내고 있는 사람이 대형 평수를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매매 사업자의 같은 사업하는 걸로 보고 과세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기 세액을 높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평수를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지역, 사람들이 좀 덜 찾을 것 같은 지역에서 거래는 활발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사는 생활 만족도가 높은 지역을 선택하셔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철역은 없지만 주변에 산이 있고 병원이 있어서 거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꼭 들어가셔서 노후에 사시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필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거래가 잘 돼요. 그런 데를 잘 틈새를 공략하셔서 수익률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단기 매도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큰 평형 같은 경우에는 매도 차익은 크지만 회전율이 떨어지거든요. 3개월 만에 1억 벌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방법에 대해서 경매가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3개월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경매라는 걸 낙찰받고, 제가 이거 설명 띄웠죠. 낙찰, 인도명령, 대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려놨어요. 이 이유가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는 건데, 이 3개월이라는 것도 결국은 경매 절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매를 낙찰받고, 낙찰받은 다음에 잔금을 내죠. 내 돈을 내고 내가 등기를 받죠. 잔금을 내고 등기를 받으면서 인도명령 신청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인도명령 신청이 떨어져서 그 상대방한테 또 통보가 되고, 인도명령을 해줘라, 새로운 주인한테. 이걸 잘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이 사람하고 협의가 잘 안 됐을 때 이때 강제집행이라는 걸 신청하고, 그럼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고 그 사이에 협의를 해서 이분이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집이 비겠죠. 빈 상태로 우리는 단기 매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에 내놓으면 빈집 상태로 사람들이 보여주기 시작하죠. 적당한 가격이랑 부동산 규제가 심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3개월이면 충분히 팔릴 수 있다. 그리고 명도 과정은 집행까지 맥시멈으로 2달에서 2달 반 정도로 잡고, 실제로 안 나가게 됐을 때 집만 놔두고 가시는 점유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짐을 집행을 처리를 해야 돼요. 폐기 처리도 해야 되고, 이 집을 비우는 데까지 2달에서 2달 반. 우리가 이 집을 비우는 기간이 길어졌으면 그만큼 싸게 파는 거죠. 이 집이 빨리 비워졌으면 적당한 가격에 시세만큼 조금 비싸게 올려놓고 기다린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을 항상 잔금을 내고 내 소유가 된 다음 3개월로 보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5억에 사서 6억에 판 사례나, 상가 같은 경우에도 2억 5천에 사서 3억 2천, 3억 3천에 판 사례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 적은 금액으로 얼마나 더 적은 금액이 묶이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지 말고 좀 더 나은 방면이나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경매의 또 다른 장점은, 우리가 일반 물건을 하면 한 지역이나 몇 가지 지역을 잡고 깊이 있게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다 볼 수 있어요. 인근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지역, 모르는 지역 포함해서 다 섭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많은 물건과 내가 진짜 경매가 아니면 이 아파트에 오지 않았을 것 같은 아파트도 있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막 전체가 공실인데 가서 시세 파악이 잘 안 돼서 시세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경매의 장점으로 활용하셔서 많은 물건을 보시면서 매도 차익을 늘리시면 좋겠습니다. 3달 안에 1억의 차익이 나는 물건을 3개월이 걸린 거예요. 이 3개월보다 더 빠를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이 5억에 샀다가 6억인 이 20%인 차익 말고 3억에 샀다가 4억에 팔 수 있는 물건은 없을까? 그러면 이건 아파트가 아니라 토지나 상가나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찾으면 어떨까? 그럼 그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 쉬운 것부터 수익률을 10%로 잡고 아파트로 봤으면 난 10%니까 1억을 벌고 싶으면 10억짜리를 사서 11억에 팔아야지. 이런 계산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익률을 20%로 만들어서 5억에 사서 6억에 팔면 나는 원래 10억짜리를 샀다가 11억에 팔아야 되는 리스크 있죠. 리스크를 반으로 줄이고 수익을 2배로 올리는 이런 고민을 계속 하시면 좀 어렵나요? 이거를 최대한 좀 자극적이지 않게 만들고 싶었는데 경매 단기 수익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금은 우리가 매도 차익이 난 다음에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3개월 경매라는 사이클을 이용해서 3개월 만에 매도 차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앞으로 영상으로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더 좋은 정보나 제가 드리는 많은 유튜브에서 있는 혜택들을 저희 채널을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셔야 누군가 우리 채널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이니까 이런 거를 지원을 해줘야겠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TV에 광고가 붙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만큼 제가 또 더 많은 회사나 업체들, 개인들, 투자자들과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